안녕하세요, 곤입니다. 오늘은 제가 DJI 미니 2 드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드론을 날리다 보니까 이 제품이 너무 시대를 앞서가가지고 과스펙인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그리고 이제 규제에 많이 묶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한번 여기에 적용된 정말 대단한 기술인데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인데요. 이 자세를 제어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칩셋에 다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들이 칩셋에 이식이 되어 있다. 이륙을 할 때 인베디드의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그 포지셔닝 시스템, GPS에 해당하는 위도 경도 정보들이 칩셋에 각인이 되어가지고 이륙을 하다 가지고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언제든지 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을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GPS 시스템입니다. GPS 시스템을 지도와 연동해가지고 이 GPS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제 4개의 인공위성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위도경도상에서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인공위성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가지고 빛의 속도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한번 신호를 보냈다가 돌아오는 그 시간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 드론과 인공위성과의 거리를 알 수가 있고, 반지름에 해당하는 원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자신과의 거리가 반지름이 되는 원이 하나 나오게 되죠. 이 원 3개의 원이 만나는 지점이 이제 GPS에서 자신의 포지셔닝이 되지만은 좀 보정을 위해 가지고 4개의 인공위성과 신호를 연결하게 되면은 4개의 원으로 만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좀 더 보정되는 값을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이 DJI 미니 2는 최소 4개 이상의 GPS 신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좀 날려본 그 경험에 의하면은 최소 오차 범위 한 2m 이내에서 GPS 신호가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 자동 복귀하는 시스템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가지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방식 OFDMA하고 프리퀀시 호핑 방식인데요. 이 OFDMA는 아주 간섭에 좋고 여러 가지 채널들, 다양한 사람들과의 간섭에 신호에 서로 섞이지가 않고 안정적으로 통신을 할 수가 있고요. 먼 거리에 통신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DJI 미니 2만 해도 4km까지 OFDMA 방식으로 거리가 가능하고, 서로 간의 혼신을 막기 위해 가지고 프리퀀시 호핑 방식을 쓰고 있어요. 상당히 오래된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 서로 미리 약정된 주파수 대역의 이동 순서를 정해가지고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주파수를 시간에 맞춰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가면은 건너뛰면서 서로 안정적인 통신을 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되게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자세 제어 프로그램인데요. 앞으로 간다든지 좌우 이동할 때 그 앞쪽이 한쪽에서 프로펠러 속도가 쭉 올라가게 되면은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45도로 기울어지면 속도를 이렇게 높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뒤로 서면서 정확하게 자세를 잡아가지고 자세를 잡아서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밀더라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자세 제어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이제 자이로 시스템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드론이 이제 가속 센서와 자이로 센서가 같이 들어있어가지고 자신의 기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이동할 때 프로펠러를 방향을 조금 틀어주는 방식으로 이용해가지고 자세를 자유자재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다시 원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상당한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게 이제 옆쪽에서 강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많이 불 때 거기 바람이 부는 만큼 반대쪽으로 또 힘을 줘가지고 제자리에 호핑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때 아주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블랙박스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블랙박스 기능이 상당히 좋은 게 조종자가 어떤 방식으로 조종을 했고 궤적을 어떻게 다녀왔는지, 그리고 이제 속도가 어떻게 됐었고 고도를 어떻게 잡아가지고 최종 이제 기체를 잃어버렸을 때 아니면은 기체 결함을 판정할 때 DJI에서는 이 본사에서 사용자한테 그 비행을 했던 기록을 보내게 요청을 합니다. 이 기록을 보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조작을 했었는지 아니면은 기체가 정말로 결함이 있어가지고 중단이 된 건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박스 기술, 제가 볼 때는 예전에 그 항공기에 들어있던 블랙박스 기술들이 상당히 이쪽으로 많이 기술 올라온 것 같고, 비행을 하는 중간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송신을 하고 그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기 때문에 블랙박스 기술이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예전에 비행했던 기록과 모든 정보들, 그리고 조이스틱을 틀었던 각도,
그 카메라에 담았던 각도를 움직였던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지도상에서 어떻게 이동이 됐었는지, 최종 어디에 떨어졌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모든 신호들과 함께 감각 센서들 값들이 한 군데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단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7번째로는 배터리 기술인데요. 이 최소 30분 동안 날릴 수 있는 배터리 기술이 있고, 또 거기에 더해져 가지고 기체에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경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썼고, 부분 하나하나가 경량화를 위해 가지고 미니2에 특히 그 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 같아요. 250g 제어가 되는 미 항공청의 규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249g에 딱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경량화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고, 소재들을 상당히 가볍게 많이 썼고, 될 수 있으면 많이 비워가지고 프로펠러를 막는 부분에는 스티로폴까지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째 기술인데요. 이 모든 기술들이 다 이제 검증이 다 됐고 유기적으로 동작이 되고 신뢰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한 1년 정도 날려보니까 드론을 멀리 보내더라도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이 없어요. 모든 안정적인 기능과 비상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다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얼마 전엔 배터리가 부족할 걸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그걸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까지 미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기술이 제가 볼 때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기술이 많이 적용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에 많이 적용을 받게 되고, 이게 보안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 기밀 시설들을 위협을 하고 사생활을 많이 위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드론이 활성화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국방부에서도 드론을 활용한 무기 체계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드론에다가 조금만 더 이제 보완을 하게 되면은 바로 무기화도 할 수 있고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침투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드론을 상당히 편리하고 대단한 기술이 들어간 걸 알지만은 이렇게 활성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많이 풀어지기는 좀 당분간 쉽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난 1년 동안 DJI2 미니 드론을 날리면서 너무 또 진보된 기술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하나 느낀 점들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